요즘에 네. 건물을 처음 사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와요.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이 네. 건물을 많이 사러 오시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부동산에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는 거잖아요. 부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이 상태에서 아파트하고 건물하고는 약간 대체제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아파트 3개, 4개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 세금 너무 많이 이제 가져가는 것 같아. 그 법 규정 계속 바뀌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. 네. 에이씨, 그냥 건물 사자라고 오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10년 전에도 그랬어요. 20년 전에도 그랬고.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있으면은 꼬마 빌딩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 개념에서 이제 PD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세요. 한 30평 아파트가 얼마냐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강남의 30평 아파트가 뭐 비싼 것도 있지만 저렴한 것도 있고 해서 평균값이 제 생각에는 한 2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지역의 30평 아파트의 2개 값이 꼬마 빌딩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. 한 40억 있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그 40억에서 내 돈, 중요한 건 이제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 그렇죠. 이런 거죠. 이 40억은 그 지역의 최소 꼬마 빌딩 가격인 거예요. 매매가가. 매가가 40억이고. 그럼 여기서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도 된다. 많이 받고 싶다. 라고 하면은 내가 개인으로 사겠다. 그러면 대출이 한 60에서 70% 정도 나와요, 요즘에. 60에서 70. 예. 이거는 그런 게 없나 보네요. 뭐 어떤 거요? 그 LTV나. 그 LTV 같은 경우, 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가 뭐 40% 해준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.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.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는 LTV에 대한 비율이 은행마다 달라요. 예. 그래서 또 은행에서 이 건물의 건축 용도에 따라 달라요. 그래서 가장 높은 용도는 근생시설일 때. 근생일 때. 제가 주 용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주 용도가 근생일 때 은행들이 보통 70% 해줘요. 70%.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각 은행들마다 은행 내규로 정해진 비율들이 있어요. 주택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. 예, 그렇죠. 근데 이제 주택은 원래는 안 정해졌었는데 이게 워낙 과열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국가는 국민들한테 의식주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. 그중에 주가 자기 집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의식주에서 주에 포함되니까 주거용 아파트는 계속 규제를 하는 거예요. 명분이 있는 거죠. 근데 수용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명분이 없어요. 정부에서도. 니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데 그걸 막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건데.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이 정해놓은 게 없고 은행에서 예전에 빌려주고 제대로 받은 건이 있고 빌려줬다가 못 받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. 돈 떼먹힌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. 그러다 보니까 돈을 떼먹히더라도 주 용도가 근생이니까 그만큼 해소가 되더라. 그게 한 70% 해도 되네. 그래서 70%. 70%. 사무실이면은 한 60%. 사무실은 한 60%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마다 정해져 있어요. 근데 또 이게 강남이냐, 서울시 안이냐, 경기도냐 따라가지고 또 달라요. 그래서 이런 뭐 상가 그 건물을 사실 때는 은행마다 다 체킹을 해보는 게 좋아요. 은행마다 다 달라요. 대출 금액이. 그래서 보통 한 70% 개인인 경우에. 개인은 이제 60에서 70% 정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%? 법인은 그래 한 10% 정도 더 나오네요. 10에서 20% 정도. 그렇죠. 개인 같은 경우는 RTI 영향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상가 주택 또는 건물이 이 대출을 받을 때 영향받는 게 LTV가 있고 그 외에 RTI라고 하는 법 규정을 받아요. RTI는 이제 개인 임대업 다시 말씀드릴게요. RTI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럼 내가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자를 낼 때 내가 대출 받은 이자를 내는 거하고 이 상관관계를 보겠다는 거죠. 월세가 잘 들어오면 이자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. 근데 월세가 적게 들어오면 이자를 못 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월세가 많이 들어오면은 은행에서 많이 빌려줘도 된다.
월세가 적게 들어오면은 돈을 좀 적게 빌려줘라. 요거예요. 그게 150%예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 들어오면은 이자를 150만 원까지는 내도 된다는 거예요? 아니죠. 그 반대죠. 그 반대예요? 월세가 150 들어오면은 이자를 100만 원까지 내는 거죠. 월세가 150 들어오면은 이자를 100만 원 내고 50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남아야 된다. 이 50이 남은 상태가 돼야지 이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자를 더 낼 때도 내가 약간 커버가 되잖아요. 그죠? 예. 그런 거죠. 그래서 이 RTI가 개인은 적용이 되는데 법인은 적용이 안 돼요. 그래요? 예.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0에서 70이냐 또는 70에서 80이냐 이 기준이 보편적인 개인과 보편적인 법인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보편적인 개인은 RTI 적용 받을 거 아니에요.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따져야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 법인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. 이 법인 중에서도 이 법인의 사업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. 이 법인이 제조업이냐, 서비스업이냐, 요식업이냐, 아니면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냐 따라가지고 또 달라요. 왜냐하면 법인은 이 건물을 사가지고 사업장을 내가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살 거 아니에요. 시설 자금으로. 그렇죠. 시설 자금 대출이냐. 그렇죠. 그러면 내가 그냥 재테크 차원으로 사는 거냐. 법인도 돈이 남으면은 건물 사가지고 재테크 할 수 있잖아. 임대료 받을 수 있잖아요. 그죠. 재테크 차원으로 그냥 사서 임대료만 받을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대출 비율이 좀 낮아지겠죠. 근데 내가 이거 사가지고 이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.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장소가 필요하다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아파트 따지면은 내가 전세 입자로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 집에 살고 싶어가지고 빚을 내서 나는 내 아파트 사가지고 내 집에 살고 싶다. 이런 거나 법인이 내가 임대료 내는 게 지긋지긋하고 내 건물에서 멋지게 사업하고 싶다. 그래서 이 건물 사는데 돈을 빌려주면은 내가 이 건물에서 이제 멋지게 사업을 하고 싶다. 이게 시세자금 대출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죠. 왜? 이 사업을 장려해줘야 되니까. 경제활동 하겠다는데. 그럼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. 제조업 뭐 90%까지도 나와요.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뭐 인건비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. 어렵죠. 그렇죠. 그런데도 난 제조업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 이쁜 회사잖아요. 이런 이쁜 회사한테 돈 빌려서 니들 사업한다는데 도와줄게. 가 되겠죠, 그죠? 그러니까 뭐 90%까지 나와요. 이거는 통상적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지금부터 제조업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. 아니죠, 그죠?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 분들. 그리고 이제 그 법인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매출 잘 나와야 돼요. 그래서 매출 안 나오고 있어서 적자인데 그렇게 안 해주죠.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해주는 거지.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 아니라 다 개인 사업자거든요. 그러니까 보건업이라고 하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신 개인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은 다 뭐 일반 과세자 해가지고 보건업으로 돼 있을 거예요. 흔히 보시는 뭐 피부과, 성형외과, 내과, 뭐 치과, 안과 다 그런 케이스예요. 근데 똑같은 거죠. 내가 임대료 내면서 임차해가지고 병원을 개원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내가 사가지고 위에 뭐 한 3, 4, 5층 이 3개 층을 내가 병원을 쓰겠다. 병원을 좀 멋지게 확장해서 하고 싶다.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사는데 좀 보태달라. 아까 그 법인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. 시설자금 대출 되는 거니까. 이게 되면은 어차피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병원의 매출이 어느 정도 은행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 내가 사는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에서 끝나지 않고 이 병원의 매출이 이 건물을 사는데 신용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요. 그래서 담보 대출 위에 신용 대출 붙다 보니까 조금 더 나오죠. 요 부분이. 왜? 의사분들은. 그렇죠. 병원 옮기니까 그 병원의 매출이 충분히 그 매출이 나오니까 이자 내는데 가능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은행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면 돈을 많이 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. 은행이 하는 일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을 하는 건데. 원래 하는 일이 그거죠.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한테는 적게 빌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. 왜?
돈을 안 갚으면 안 되니까. 네.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빌려주고 이자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매출을 따지죠. 그래서 아까 법인 얘기 드릴 때도 그 법인이 매출이 좋아야 되는 거고 네. 이 의사분들 중에서도 매출이 좋아야 되는 의사겠죠. 네. 그리고 이 의사가 내가 구입하는 이 건물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옮긴다는 얘기겠죠. 네. 네. 그러면 이 병원의 매출이 그대로 인정을 받으니까 이런 분들은 뭐 한 80%까지도 대출 받죠. 그럼 50억짜리 사는데 10억 있으면 되죠. 그럼 40억은 대출. 그러네. 100억짜리 사는데 20억 있으면은 80억 대출. 그래도 세금은 내야지. 아, 취득세 내야죠. 취득세는 대출이 안 돼요. 취득세랑 뭐 각종 비용에서 한 5-6%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뭐죠. 네. 예. 이거 복비가 한 1% 되지 않아요? 그렇죠. 복비가 0.9% 이내에서 네. 협의죠. 네. 좀 올려야 되지 않아요? 네? 올려야 되지 않아요? 안 돼요. 안 돼요? 저는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. 이거 왜냐면은 사실 중개사 하는 분들도 제 채를 많이 보기 때문에. 아니 저는 네. 그런 생각을 해요. 이제 저도 이제 15년간 삐띵만 전문 중개를 했었잖아요. 네. 예. 그러면 고객들한테 더 고급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요. 네. 근데 많이 벌어야지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요즘에는 IT 시대잖아요. 네. 이게 플랫폼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멋지게 좀 이제 건물을 체킹할 수 있는 어떤 네.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0.9 받아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운영이 안 돼요.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네. 매도자한테 이제 뭐 특별히 정해진 비율이 없어요. 네. 이게 매도자한테만 받아요. 매수자는 안 줘요. 이게 중개인이 매도자하고 매수자한테 양쪽 다 받는 게 아니고 저희 나라처럼 네네. 우리나라처럼 양쪽 다 받는 게 아니라 매도 쪽만 받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매도 쪽에서 판매하는 이 부동산을 이제 잘 팔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죠. 자기 돈 들여서 홍보도 하고 뭐 TV 광고도 하고 뭐 등등등. 그리고 더 잘 팔기 위해서 뭐 IT를 접목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죠. 그만큼 돈이 들어오니까. 예.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. 그래야지 이 중개 시장이 좀 선진화가 돼요. 그러니까 이게 한 1% 취득세가 4%, 취득세가 4.6%. 4.6. 뭐 이런저런 어떤 중과세라든가 네. 감면 혜택이 없다라고 네. 하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인 수익용 상업용 부동산에 매입하는 취득세는 4.6%. 거기에다가 뭐 복비가 또 1% 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법무사 비용들이 나가잖아요. 소유권 이전할 때 자기가 뭐 이전 등기 신청하지 않으니까 뭐 0.4% 붙는다고. 뭐 그렇죠. 예, 맞아요. 네. 그게 이제 채권을 샀다가 바로 팔거든요. 네네. 예. 그러면 채권 판매를 바로 하기 때문에 할인해서 판단 말이에요. 그 할인율이 또 한 뭐 좀 되죠. 그런 것들이 다 한 0.3-4% 정도 될 거예요. 그럼 다 하면 한 6%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니까. 그렇죠. 강남 기준으로 40억인데 내가 개인이야. 그럼 4,6에 24억 대출이 나오는 거죠. 예, 그렇죠. 그러면은 16억 있어야 되고. 16억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40억에 6%니까 3억. 24. 3억 있어야 되죠. 네네네. 그러면 취득세까지 다 모든 토탈해서 강남에 50억짜리 사는 개인이다라고 하면은 19억 있어야죠. 그렇습니다. 19억입니다. 그렇죠. 근데 이거 19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. 산다는 사람은 가득 차 있고 맞아요. 판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판단하는 사람이 없죠. 그리고 요즘에는 배워서 투자하는 시대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난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런 아파트 사야지, 이런 건물 사야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. 그래서 뭐 이게 구독자 많으시잖아요, 그죠? 예. 이 구독자들 중에서도 뭐 돈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좀 뭐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돈 열심히 버셔가지고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강남에 있는 건물 뭐 이런 걸 사실 때 차곡차곡 모으시면서 돈은 돈대로 모으시고 재테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죠. 그렇죠. 네. 그 유튜브 채널에 그런 거 많이 올려주세요. 지금 유튜브 채널 새로 오픈을 하셨는데 아직 너무 작다고.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 드린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예, 맞아요. 네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얘기 드린 거
와 비슷한 얘기들을 네. 제 채널에서 네.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. 이게 재미없잖아요, 솔직히. 그래서 사실 이 건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. 그렇죠. 건물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내용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건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이 보시면 지금은 내가 뭐 1억도 없지만 혹시 또 아나요? 뭐 대박 그죠. 터질 수 있잖아요. 그 피디님 또 한번 망가지셨다가 다시 일으키신 거잖아요. 맞아요, 그죠? 맞아요. 저도 예전에 망가졌다가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. 망가졌을 때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지만 뭐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알고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열심히 뭐 공부하셔야죠. 재테크는 공부해야지.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이 모이시거나 주변에 건물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원 빌딩 부동산 중개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죠. 하여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